오늘은 직류 전원 회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정전압 안정화 회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직류 전원 회로, 중정류 회로와 평활 회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었습니다. 정류 회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시작이 되는 회로이고, 평활 회로는 정류 회로를 거친 맥류를 일정한 전압의 직류로 만드는 회로였습니다. 평활 회로를 통과한 이후에도 직류는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못해 전자회로를 안정적으로 동작시키지 못합니다. 전자회로의 안정적 동작을 위한 안정된 전압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회로가 정전압 안정화 회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정전압 안정화 회로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직류 전원의 특성과 전압 안정화 회로의 구성과 동작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반도체를 이용한 직류 전압 안정화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전자회로가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전압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교류 전원으로부터 정류되고 평활회로를 거친 출력 전압에는 잡음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없애주는 데 필요한 회로가 바로 정전압 회로입니다. 먼저 정전압 안정화 회로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류 전원으로부터 정류회로와 평활회로를 거친 출력 전압은 여전히 잡음이 있고, 이로 인해 전압 변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평지이기는 하지만 돌이 박혀 있는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포장된 도로 중 어느 길이 가기가 편할까요? 그렇죠. 오른쪽 회로가 훨씬 자전거를 타기 편리할 것입니다.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것이 전자회로가 잘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는 것처럼 정전압 안정화 회로도 전압을 포장해주는 것이라고 기억해주세요. 이름에 이미 안정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요. 직류 전원 전압의 변동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류 전원 전압 변동으로 인한 입력 전압의 변동과 전자기기에서 사용하는 전류 변동으로 인한 부하 조건의 변동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원 전압의 변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 전원은 전압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류 전원의 변동은 변압기의 1차 측에서 발생하지만, 이는 변압기의 2차 측 전압 변동으로 이어져 정류회로와 평활회로를 거쳐 출력 전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직류 전원회로의 제일 처음에서 시작된 전압의 변동이 끝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말에 열심히 밤새서 놀다가 오면 월요일 아침까지 피곤이 이어지는 것처럼요. 다음은 부하 조건의 변동입니다. 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전류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 전류의 변동은 출력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출력 전압이 감소하여 불안정해집니다. 정밀한 전자회로는 작은 전압의 변동으로도 오동작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전압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제품의 사용 횟수나 사용 조건의 변동도 부하 조건의 변동에 속합니다. 이러한 부하의 조건 변동 때문에 출력 전압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전압 안정화 회로를 통해서 전원 전압의 변동이 있거나 부하 조건의 변동이 있더라도 안정된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정전압 안정화 회로의 종류와 특성과 동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전압 안정화 회로는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간단한 회로부터 트랜지스터 정전압 IC를 사용하는 회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제너 다이오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와는 달리 역방향 항복 특성을 이용한 소자입니다. 제너 다이오드에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특정 전압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특정 전압을 넘어가면 급격히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안정화 회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제너 다이오드의 회로 기호를 보면 일반 다이오드와 다른 점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늘 방패라고 말하는 부분이 커겨져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등가, 회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항과 전압을 그려주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 특성 곡선을 보시면 VZ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압이 정전압 회로의 기준 전압으로 사용되는 지점입니다. 이 전압을 우리는 항복 전압이라고 부르고 등가 회로에서 나와 있는 전원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전압 VS가 공급되면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 VZ보다 높은 전압에서는 제너 다이오드가 도통이 되어 급격한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입력 전압 VS와 항복 전압 VZ의 차전압은 저항 RS에서 소모되게 됩니다. 이 회로가 가장 간단한 정전압 안정화 회로인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입니다. 이번엔 트랜지스터가 추가된 정전압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전압 회로는 전압의 변동이 크고 전력 소모가 많은 회로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너 다이오드 회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너 다이오드의 출력 부분에 트랜지스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추가가 되면 출력 전압이 낮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출력 전압을 높이고 출력 전압이 높아지면 낮아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증폭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증폭 작용을 이용하여 큰 전류를 공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출력 전압은 제너 다이오드의 항복 전압에 해당하는 VZ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인 VBE의 차이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출력 전압이 감소하면 트랜지스터의 VBE가 커지고 이는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IC를 증가시켜 부하에 공급하는 전류 증가로 이어져 출력 전압이 상승하도록 도와줍니다. 트랜지스터가 추가가 되면 전압의 변동도 줄이고 전류의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은 회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레귤레이터 IC를 이용한 정전압 회로입니다. 레귤레이터는 입력 전압의 변동이 있어도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IC입니다. 이 IC를 연결해주면 전압을 안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의 레귤레이터의 경우 고정 전압을 얻는 정전압 안정화 회로로 캐패시터들을 달아 발진 방지, 과도응답 방지, 고주파 노이즈 방지 필터로 사용합니다. 오른쪽 회로의 경우 전압 가변용 레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R2를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켜 출력 전압을 가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귤레이터 IC의 경우 원하는 출력보다 일정 비율 이상의 큰 입력이 필요하고 이 입력과 출력의 차는 열로 소모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은 간단한 전원 회로에 사용합니다. 레귤레이터의 78 시리즈의 경우 정전압용으로 사용하고 79 시리즈의 경우에는 부전압용으로 사용한다고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전압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TL431 IC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TL431은 필요한 출력 전압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등가 회로를 보시면 제너 다이오드의 레버런스라고 하는 R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등가 회로라는 말은 동의어처럼 같은 의미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TL431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너 다이오드처럼 일정한 전압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은 트랜지스터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TL431의 회로 동작의 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는 66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공부하다가 모르겠다면 언제든 선생님에게 가지고 오세요. 오늘은 안정적인 전압을 공급해주는 정전압 안정화 회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류 전원 회로의 마지막 단원, 스위칭 모드 전원 회로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